아, 중2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 너희 중2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지?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리? ABC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ABC의 중점좌표 M점입니다. A하고 M을 연결했습니다. 성립한 성질이 뭐가 있나요? 이름은 파푸스 정리라고 부릅니다. 또는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정과좌표에서 배운 정리야. 몰라요. 그럼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도 또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자, 왼쪽에 있는 선분을 제곱한 것과 오른쪽에 있는 선분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가운데 있는 AM을 제곱한 녀석과 밑변의 절반을 제곱한 녀석의 네, 2배랑 똑같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운 다음에 더 이상 배우지 않고 고2, 고3 때 각종 문제 섞여서 출제합니다. 모르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녀석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정리는 첫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녀석은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이게 출제하는 문제의 전부이기 때문에 정리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a하고 b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지금 최대 최소의 정리였습니다. 정리로서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앞에 연속 파트에 배웠던 정리가 사이값 정리를 배웠습니다. 사이값 정리보다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함수 fx의 값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a를 대입한 함수값과 b를 대입한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a, b 사이에 이렇게 되는 c의 값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이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a를 대입한 거 음수, b를 대입한 게 양수면 요 사이 연속인 그림을 그리면 a하고 b 사이에 c에 해당하는 값이 근이라고 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꼭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고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도함수 활용 파트 지금 처음 배우는데 롤의 정리라는 녀석과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걸 배우려고 하거든. 근데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지금 첫 번째 정리하고 두 번째 정리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함수 fx 값은 연속이라는 조건 다 있어. 항상 써있는 상용어구 같은 거거든. 연속이고 근데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를 연속해서 배우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은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돼.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을 배우기 전까지는 연속까지는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를 배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까지가 수식어구인데 이제 그 다음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롤의 정리는 딱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되는데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추가돼. A를 대입한 함수값이랑 B를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추가되고 그런 상황 하에 뭐가 성립한지 확인해 볼게요. A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FA, B를 대입한 함수값은 FB입니다. 근데 두 개 함수값이 똑같으면 두 점은 나란한 점일 거야. 근데 이 사이에는 연결된 그림을 그릴 거고 뾰족한 그림도 그리면 안 돼.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일 단순하게 그렸을 때 만약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A점, B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A점, B점 사이의 평균을 A, B 사이의 기울기는 0이겠네? 액수의 평행하니까.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한 군데 있네? 그 한 군데가 C라고 한다면 그 C는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있는 거네.
A점, B점 두 점의 평균 배율은 0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야. 물론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녀석의 값은 기울기가 빵 되는 녀석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롤의 정리라는 녀석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C라고 하는 값이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이해된 거 맞니? 그런데 평균값 정리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없어.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랑 달리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없는데 그럼 A를 대입한 점의 좌표하고 B를 갖다 대입한 점의 좌표는 다른 점일까요? 높이가. 그렇다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 점선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겠네? 우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렇게 A, B 사이 뾰족하지도 않고 연속인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방금 전에 A, B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A와 B 사이에 지금 하나 있는 거네? 또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점이 이렇게 그리면 두 개 있는 거네? A하고 B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거는 저 사이값 정리는 그냥 C 대비해서 빵 되는 게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다. 롤의 정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녀석의 값이 A, B 사이에 꼭 있다. 지금은 접선의 기울기하고 A, B 사이의 기울기가 똑같은 이게 등식을 만족하는 C의 값이 A, B 사이에 꼭 하나 이상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만족한 녀석이 약간씩 차이 나거든?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기억해서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작성해야 돼. 근데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은 항상 써있는 상용어구야. 이 말은 꼭 있어야 돼. 롤의 정리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있고 평균값 정리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없어. 요점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걸 찾는 건데 롤의 정리도 평균값 정리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점을 찾는 건데 그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녀석을 찾는 거는 롤의 정리,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은 걸 찾는 녀석은 평균값 정리야. 이런 C의 값은 A, B 사이에 무조건 하나 이상 꼭 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함수값이 똑같고 두 점 사이에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빵인데 접선의 기울기도 빵 되는 C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질문인 거고 그 C의 값은 반드시 범위 사이에 있어야 돼. 그 C의 값은 반드시 1과 4 사이에 있는 C의 값을 구해야 되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간은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가 연속이고 열린 구간 1과 4 사이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때 이 2차 함수의 값은 닫힌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네.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하겠다. 그런데 그 녀석의 값이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건데 롤의 정리는 미분에서 빵 나온 걸 찾는 건데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1과 4 사이에 있는 값이 적어도 항상 꼭 있다고 얘기하는 게 롤의 정리야. 그러니까 1과 4 사이에 있지 않은 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서형 심지어는 1하고 4가 미분에서 빵이 나와도 1하고 4에서 미분에서 빵이 나와도 1하고 4는 C의 값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는 A, B 사이에 있는 C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자, 미분에서 빵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미분했더니 2x-5인데 그게 빵 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5인가요? 두 번째 거는 미분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미분하려고 했더니 장난 아니다. 이거 공미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앞에 거 두 개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녀석과 x 마이너스 4를 곱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이걸 미분하려고 합니다.
미분에서 C 대입할게요. 3C제곱 마이너스 8C 마이너스 4가 빵 나오는 C 값이 필요합니다. 3하고 1하고 2하고 2하고 안 되는데? 안 되지. 뭘로? 네. 근해공식 적용하겠습니다. 근해공식 적용했던 C의 값은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12? 그럼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8이니까 2루트 7인가? 2루트 7이면은 루트 28이니까 5점 몇? 4에다 5점 몇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9점 몇을 3으로 나누겠으니까 3점 몇이겠네. 하지만 4에서 5점 몇을 빼면 음수인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2하고 4 사이 있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C의 값은 가운데 부호가 네, 플러스인 녀석이 3점 몇이니까 이걸 선택하세요. 라는 얘기네. 자, 평균값 정리로 넘어갔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걸 찾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보라고 하니까 1과 4 사이 있는 C의 값만 답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중이고요. 점의 좌표가 1을 갖다 대입한 F1의 값은 마이너스 3? 그 다음 4를 갖다 대입한 점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24 빼기 8이니까 빵인가? 우리는 평균값 정리는 F'C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기울기는 3칸 증가하면 3칸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1인 것 같은데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는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미분에서 C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인가? 그래서 그게 1 나오도록 하는 C의 값은 2분의 5는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0인 것 같고요. 2를 갖다 대입했더니 9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C의 값을 구하는 건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놓으려고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3칸 증가하면 9칸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3인 건가? 미분에서 C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3x제곱한테 C를 대입했고요. 그럴 수 있는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답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건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은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 C의 값은 1만 됩니다. 이해된 거 맞죠? 그럼 머릿속에 온전하게 들어있어야 되거든? 문제가 롤의 정리가 뭔지 설명하지 않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이렇게만 물어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는 대입에서 빵 나오는 값을 찾는 거고 롤의 정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온 걸 찾는 거고 평균값 정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설명해주지 않고 이건 기억하는 걸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풀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값 정리를 변형한 세타가 들어있는 문제가 있어. 다음에는 관계식이 있는데 fx의 값은 x의 세제곱입니다. 함수는 지금 x의 3승인데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세타의 값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 어디에서도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세요 이런 말 써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타의 값을 구해서 세타라는 녀석의 값을 h라는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h가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타를 h로 둔갑시키세요가 이게 질문의 요점이야. 그럼 세타를 h로 바꿔야 되는데 세타가 들어있는 문제를 이때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얘기해 줄 거거든. 야, 세타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 나와. 이건 삼각함수 아니야 지금? 삼각함수는 세타 있는 녀석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적분에서 이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됐을 때는 세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대입만 하면 돼. 대입해볼게. 함수가 지금 x의 3승이니까 a 더하기 h의 값을 대입하는 중이야.
오른쪽은 a를 대입한 거고 그 다음 건 미분해가지고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미분하면 3x제곱 3x제곱한테 a 더하기 세타 h를 대입하세요. 3x의 제곱한테 a 더하기 세타 h를 대입하세요. 대입하고 산수하면 답이 나와. 전개했더니 a 세제곱 3a제곱 h 3a h의 제곱 h 세제곱인데 오른쪽에 a 세제곱도 있고 3h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a 세타 h 세타의 제곱 h제곱인가? 이제 지워지는 거 찾고 있습니다. a 3승 지워지는 것 같고요. 또 지워진 게 누구지? 3a제곱 h도 지워지나? 또 지워지는 게 있나? 없지. 근데 문제가 h가 양수라는데?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h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h 하나씩 약분하자. h 어차피 양수니까. h 하나씩 약분했더니 3ah 더하기 h의 제곱 3 곱하기 그냥 3만 곱하겠습니다. 6a 세타 h 3 곱했더니 3세타의 제곱 h제곱입니다. h가 여전히 남아있네? h가 어차피 양수니까 h도 약분합시다. 3a 플러스 h 6a 세타 3세타의 제곱 h겠네? 내가 궁금한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세타의 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녀석의 값을 h로 바꾸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세타는 하고 쓴 다음에 h로 정리하려고 했더니 h가 빵으로 간다고? 그럼 식 정리하지 않아도 세타값 구하는 게 가능하겠다. 왜냐면은 지금 상황은 h라는 녀석의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 0으로 가고 요것도 0으로 가겠네. h가 0으로 가면 그러면 3a라는 녀석의 값은 6a 세타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6a로 나누게 하면은 세타의 값의 극한값은 h가 빵으로 갔을 때는 2분의 1로 갑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세타가 있는 문장이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애들은 시험 출제했을 때 공부가 덜 돼 있는 친구들은 아이씨 어떻게 풀어 이거를 제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한 문제 있어야 되는데 없네. 문제를 만들자. 이게 연습이 돼야 될 문제가 하나 있거든?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센 소개는 있을 거야, 문제가.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함수 fx의 값은 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값이 7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은 f'x의 값은 7로 간다고 써볼게요. 그런데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2 빼기 fx 플러스 3이라고 x 플러스 2 x-1로 써야 되겠다. 이 값이 누구인가요? 함수 fx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거 계산해 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배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풀이가 장난 아니야. 함수 fx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함수 fx의 값은 x-1부터 x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연속일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특정한 범위에서 당연히 연속이겠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이 범위에서도 미분이 가능할까?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특정 범위에서도 미분이 가능하겠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했을 때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접선의 기울기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x 플러스 2, fx 플러스 1이라는 점이랑 x 마이너스 1, f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사이의 기울기 평균값 정리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c의 값이
구간 x-1부터 x 플러스 2까지 사이에 이런 C의 값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문제에서 평균값 정리 가지고 푸세요라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이 문제 유형은 평균값 정리를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야. 그렇다고 한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평균값 정리를 알고 있다면 지금 마침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이 3인가? 그러면은 나는 fx 플러스 2 빼기 x, fx-1의 값이 3f'C라고 쓸 수 있는 거네? 된 거 맞아요? 근데 구하라는 건 지금 왼쪽에 있는 거 극한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 플러스 2 빼기 fx-의 극한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변도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3f'C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간다면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왼쪽도 무한되겠네? 오른쪽도 무한되겠네? 그럼 x가 무한되면 가운데 낑겨져 있는 c의 값도 무한되겠네. 그러니 결국 물어본 질문은 c가 무한대로 갔을 때 3f'C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근데 문제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7로 가니까 7에다 3배 해가지고 21을 답으로 쓰세요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 왜냐면은 참고서마다 문제가 지금 개념세에는 문제가 없어. 센 속에는 문제가 있어.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어. 근데 어떤 책은 있고 어떤 책은 없다 보니까 엄청 많은 책을 엄청 많은 문제를 공부해도 이 문제 유형을 만나는 횟수가 몇 번이 안 돼. 근데 시험에 뜩 출제하면은 이것만 보고서 뭐 어떻게 하라고. 기억이 맞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평균값 정리 사용해서 풀라고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풀 수 있는데 평균값 정리로 풀어야 됐다는 생각을 못하면 출발도 못해.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자꾸 풀어봐야 돼.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도함수 활용 1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도함수 활용 다 풀어져 있겠죠? 네. 그러면 시간이 남아도니까 도함수 활용 2를 넘어갈까요? 문제를 뭘 풀어달라고요? 뒤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시간을 끌어보자. 좋은 생각입니다. 자, 문제 풀어드립니다. 아직은 생소한 것 같아서 스텝 2, 스텝 3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곡선이 3차 함수의 곡선이 있습니다. 3차 함수에 있는 점이 2, 마이너스 하는 점에서 접선의 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난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가 얘기해볼까? 무슨 말 하고 있니? 뭐 더하래? 곱해? 사이에 세계관이 지금 다른 데 꽂혀있네요. 평균값 정리에 꽂혀있나봐요. 저거는 구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점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밑줄 친 걸 보고서 정보를 획득해서 풀어야 되는데 정보를 획득 못하면 출발을 못하잖아. 이게 저번에 문제 풀 때 예제 문제 풀 때 똑같이 너한테 질문 던졌는데 오늘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걸 직선에 던져주시나요? 또 강조하지마 있느나. 자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선생님이 fx라고 한다면 이 fx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네. 곡선 위에 있는 점은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니까요. 그리고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x가 2인 점의 접선의 길이값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출발하세요 라는 얘기네.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이 값을 구하라고 하네. a-2, b-2, c-2분의 통분했더니 b-2, c-2.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2, c-2. 마지막에 a-2, b-2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끝난 것 같은데? f한테 1이면 마이너스 4라며.
F한테 2 대입하면 2-A, 2-B, 2-C의 값은 마이너스 4라며. 그럼 A-E, B-E, C-E는 누굴까요? 네. A, 2-A, 2-B, 2-C 세 개 보호 바꾸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서 마이너스를 없앴어. 미분해서 2 대입하려고. 근데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첫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첫 번째, 세 번째는 내비뒀습니다. 공미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거 미분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한 녀석과 이 분자의 값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E-B, E-C는 B-E, C-E하고 똑같은 거지? 마이너스가 두 개면은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플러스 되니까. 그게 지금 2 대입한 녀석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분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1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들어갔습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 위에는 점이 있는데 3차 함수 위에는 점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P점이 아닌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그럼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1,-8이라는 점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8이라는 점의 좌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P가 아닌 점이 Q점이라고 하네. 그럼 내가 그냥 대충 찍고 나서 그냥 문제 풀래. P점 좌표가 여기쯤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Q점 좌표의 값은 이런 점이 Q점이 모양인데 그럼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하고 3차 함수를 연립하면 Q점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연립방정식으로서 Q점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구할 거는 접선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접선 구하겠습니다. 접선은 Y에서 Y좌표 빼고 X에서 X좌표 빼고 여기는 기울기만 쓰면 되죠? X가 1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1인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네, 함수를 미분해서 1만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죠? 미분했습니다. 근데 지하야 선생님 높아지면 한마디만 할게. 선생님이 가르쳤던 수업 시만 애들 중에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숫자를 대입한 거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나서 문제 풀 때 접선의 기울기 못 구하는 일이 하다하게 많았었거든? 그거는 자기가 유념해서 머릿속에 여러 번 듣는 거를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 막 지식을 배척하려고 막 안간힘을 다해서 또 잊어버리거든?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함수를 미분해서 숫자를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인 거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프 있는 점은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 것도 아시죠? 네. 자, 미분한 녀석한테 1을 대입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인가? 그럼 접선은 y의 값은 마이너스 5x, 우변 값은 플러스 5인데 8을 이용했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내가 할 거는 지금 Q점이 필요한데 Q점 좌표는 두 녀석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두 개 연립한 녀석의 해는 3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네. 근데 해 중에는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Q점의 X좌표도 근이지만 P점의 X좌표도 근이겠네. 근데 P점의 X좌표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한 다음에 접할 땐 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근이 3개 있을 건데 1이 중근이고 나머지 한 근이 Q점의 X좌표겠네. 내 말이 이해됐을까? 건이 지금 한 말 이해돼요? 지하 지금 한 말 이해됐어요?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을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0인데 그때 우리 이건 중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0인 거죠. 접할 때는 중근을 가져. 지금 3차 함수의 값이랑 1차 함수의 값이 접하게 되면은 1에서 접하니까 1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 내가 지금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이라는 3차식과 직선의 교점을 찾는 중인데 둘이 만나서 생긴 교점은 P점과 Q점. 같다고 놓게 되면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데 이항하겠습니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약분했습니다. 그럼 조립수 뽑아야 될 건데 이거의 근이 1이 중근이고 알파의 값이 또 다른 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립수 뽑을 때 1이 근이기 때문에 1로 두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1로 했더니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빵. 또 1로 했더니 1이 중근이니까 1, 1, 2, 2, 빵. 그럼 x-1 제곱과 x 플러스 2가 나오네. 그래서 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란 얘기인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Q점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Q점이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를 알아야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것 같거든? Y좌표 어떻게 구하지? 여기다 대입한 것보다는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여기다 대입한 게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습니다. X의 값은 3칸 떨어져 있고요. Y의 값은 15칸 떨어져 있습니다.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해서 9, 15칸 떨어져 있으니까 225? 그럼 234인가? 요걸 바꾸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지금 한 문제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온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수준은 아주 낮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푸는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생님이 중요한 말들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일부러.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손가락 게으른 애들을 해도 맨날 못한다고 하거든? 엄청 쉬운 문제야. 엄청 쉬운 문제인데 지쳐가지고 하기 싫어져. 일단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워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면은 아마 다음 주면 수열을 배우게 될 건데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숫자를 일렬로 배열한 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일렬로 배열한 게 수열. 행렬이라는 녀석은 배웠잖아. 행렬은 몇 차 정상, 2차 정사행렬 이러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의 숫자를 채운 걸 성분들 이 규격 안에다 숫자를 채우는 게 행렬인 거지. 행과 열로 숫자 배치하는 거. 수열은 일렬로 숫자를 나열한 건데 일렬로 나열했을 때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이렇게 나열할 건데 그 중에 n번째 숫자를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녀석의 값이 3, 5, 7, 9 이렇게 나가는 녀석이 있다고 한다면 n번째 숫자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2배 한 다음에 1한테 2배 한 다음에 1을 더했고 2한테 2배 한 다음에 1을 더했고 3한테 2배 한 다음에 1을 더했고 n번째 거는 n한테 2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녀석의 값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숫자인 녀석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n이라는 녀석이 문자였을 때 식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궁금해하고 있어. n번째 거. 자, n번째 녀석의 값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점 A1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다고 하는데 2,2라는 점에서 접선이 있대. 2,2에서의 접선이 있고 그 접선의 x절편이 A1이라고 하니까 일단 A1부터 구할게. 그럼 2,2인 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하거든? 나 지금 이 첫 번째 접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선을 구한 중인데 지난 점의 좌표 2,2라고 접점은 2,2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의 값 2가 앞으로 나가면 네, x인가? 저기다 2를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가 2인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2만 대입했더니 기울기가 2입니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더니 y의 값은 2x-2인가? 그럼 y한테 빵 대입한 x절편의 값은 1? 그럼 a1의 값은 1인 거 알았어 지금. a1의 값은 1인데 a1이라고 한 점에서 a1을 대입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1,2분의 1이네? 1,2분의 1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구해서 그때 x절편을 a2라고 하세요. 지금 이 점이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2분의 1 뺐고 x에서 x좌표 1을 뺐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도함수한테 1만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죠? 1 대입했더니 기울기는 1입니다. 식을 정리했더니 y의 값은 x-2분의 1, y한테 빵 대입했더니 x의 값이 2분의 1. 그게 A2입니다.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2, A2, 2분의 1 A2의 제곱의 값은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2분의 1, 8분의 1인가? 2분의 1, 8분의 1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8분의 1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겠습니다. 접점은 2분의 1, 8분의 1입니다. 이건 이제 지하가 얘기하려고. 듣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를 빼세요. x에서 x좌표를 빼세요. 기울기를 쓰세요. 기울기는 누굴까? 네. x가 2분의 1인 점에서의 기울기는 도함수한테 2분의 1만 대입한 게 기울기니까 2분의 1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했더니 y의 값은 2분의 1 x. 곱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8분의 1.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했더니 a3의 값은 4분의 1일 때 빵 나온 거구나.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뭔지 알 것 같은데? 1, 2분의 1, 2분의 1 제곱, 2분의 1 세제곱, 2분의 1 4제곱 이렇게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n번째 녀석의 값은 2분의 1 n승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다 2 대입하면 4분의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1승이 있어요. 1 대입했을 때 1이 나오고 0승이니까 2 대입하면 1승이니까 2분의 1, 3 대입하면 2승이니까 4분의 1 나오겠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대부분 애들은 이렇게 접선을 연달아 구하는 걸 귀찮거나 게을러서 못하거든.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접선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지아 너 지금 문제 있어. 왜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 문제 풀 때마다 매번 y에서 y좌표 빼고 x에서 x좌표 빼고 기울기만 쓴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y-2분의 1로 쓴 거는 그 설명했던 y에서 y 뺀다는 걸 망각하고 대답을 한 거잖아. 헷갈릴 수 없어. 불가능해. 다음 턴은 잘 듣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자, 고난도 문제로 갔습니다. 고난도로 써있는데 거짓말입니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의 1,1이라는 점에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x의 4승의 그래프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 x의 4승, x의 6승, x의 8승 이렇게 단항식 항이 하나짜리인 짝수차 함수는 x의 제곱이라는 폼을 써내고 똑같이 그립니다. x의 제곱, x의 4승, x의 6승, x의 8승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던 폼을 쓴 x제곱과 똑같이 그냥 대충 그립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이게 y축 대칭인 그림일 건데 이 속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 하나가 1,1이라는 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y축에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을 못 그렸다. 지금 접하는 점의 좌표가 서로 대칭입니다. 좌우. 그 점이 1,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반지름을 구하려고 한다면 중심점 좌표가 누군지만 안다면 중심부터 1,1까지 거리가 반지름이겠네? 이런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원이 포물선에 접한다 라는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법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원이 포물선과 접한다라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접선이 아니라 법선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원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접선과 원하고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선을 연결하면 접점의 좌표에서 반지름과 접선이 직각인 걸 중1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접점의 좌표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리면 접점에서 중심인 선을 그리면 접선과 직각입니다. 이건 접선과 수직인 선이 법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녀석은 이 선은 1,1에서의 접선입니다. 이 선은 1,1에서의 접선입니다. 원에서도 접선이고 x의 사승이라고 하는 포물선에서도 접선입니다. 이 접선이 누군지 아니?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1에서의 접선이라서 기울기가 4. 미분하면 4x의 3승, 거기다 1 대입했더니 기울기는 4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원하고 포물선이 접할 때는 접선이 아니라 법선으로 풀어야 됩니다. 접점의 좌표에서 접선과 수직인 선, 법선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법선이 누구지?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네.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내가 필요한 건 중심이 필요했는데 이 법선이 중심을 지난다며. 접점에서 수직인 선은 법선은 원의 중심 지난다며. 그럼 이거의 y절표만 구하면 되겠네? y절표는 x한테 빵 대입한 거고 y절표 구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오른쪽은 4분의 1 마이너스를 이항해주면 4분의 5. 그럼 중심점 좌표는 0,4분의 5네. 나는 원래 반지름값을 중심하고 1,1 사이의 거리를 구할 계획이었잖아. x는 한 칸 떨어져 있고 y는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한 칸 떨어졌으니까 1의 제곱, 4분의 1만큼 떨어졌으니까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7? 그래, 답이 5번이 답인가? 원이 포물선에 접한다. 반드시 법선을 가지고 푼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야. 산수는 1도 중요하지 않아. 산수는 나오면 할 수 있어. 기억해야 될 거는 원하고 포물선에 접하면 법선으로 문제를 푼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P점에서 포물선에다 그어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때 점 P점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y는 x라는 선 위에 어떤 점 P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물선은 x의 제곱 플러스 1, 포물선은 지금 위로 한 칸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포물선에 접선을 갖다 그렸을 때 접선이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물선 위에 어딘가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이쪽에 접선 하나 그었고요. 이쪽에 접선 하나 그었습니다. 접선과 접선이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접선이 두 개 있는 거네. 접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 있고 이 P점 좌표의 값을 지난다고 하는데 P점을 A,A라고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y는 x 위에 있으니까 A,A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 이 점 좌표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 점 좌표는 T1, T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T2, T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뭘 필요로 하고 있냐면 이 선의 기울기와 이 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를 원하는 거네. 근데 기울기 값은 뭐가 기울기야? EX가 도함수니까 ET1, ET2가 기울기겠네?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거 하려는 거 아니야 지금? ET1이랑 ET2의 값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겠네. 즉 T1하고 T2의 값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는 A의 값이 좀 필요한 거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T1, T2 두 개의 값이 있거든? T의 값은 두 종류가 있는데 접점 좌표의 값을 T, T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잡고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미분해서 T만 대입하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2T라고 잡은 다음에 접선을 구해보려고. 접선의 값은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X에서 X좌표 뺐고요.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2T입니다. 근데 이 녀석 접선이 누굴 지난다고? 이 접선이 됐던 이 접선이 됐던 A, A를 지난다고? 그럼 A, A를 대입하겠습니다. A 대입했더니 A-T제곱 마이너스 1, A 대입했더니 2AT 마이너스 T제곱. 요게 T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의 근해값이 T1, T2야. 이거의 근해값이 T1, T2고 내가 필요한 건 두근의 곱이지 않았어? 두근의 곱의 값이 누군데? 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A의 값은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P점 좌표는 4분의 3, 4분의 3이 P점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건이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지금. 너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맞냐? 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울 때 문제점이 뭐냐면 들을 때 그럴듯해.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짬뽕 해가지고 다 모르진 않아. 근데 내가 풀 때는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어려운 거 공부할 때. 그럴 때는 양으로 하면 돼. 많이 하잖아? 그럼 당연해져. 조금 하면은 그럴듯하지만 내가 못하지만 많이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 자,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은 포물선과 또 다른 포물선의 교점이 그 교점에서 두 곡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그럼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네. 둘 다 Y축이 대칭축인 포물선인데 한 녀석의 값은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포물선이에요. 또 한 녀석의 값은 최고치 한계수 A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수직이라고 하니까 느낌상으로는 아래로 블록일 것 같아. 대충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인 포물선이 있어요. 둘 다 대칭축은 Y축입니다. 만나는 교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 좌표에서 접선이 있을 건데 그 접선이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접선과 접선이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함수의 값은 요 녀석 아래로 블록이라고 지금 추정했고 이 녀석의 값은 위로 블록인 상태입니다. 나는 교점 좌표가 누군지 모르겠다. 교점 좌표의 값을 x좌표를 t라고 하려고. 그럼 내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첫 번째. 이 점은 위로 블록인 포물선한테 t를 갖다 대입한 점이랑 아래로 블록인 함수한테 t를 대입한 점은 y좌표 똑같겠네. 각각 t를 대입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네.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겠네. 자, 이 선의 기울기는 미분했더니 EAT
거기다 t를 대입했 2ax에 t를 대입했더니 2at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x 거기다 t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t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꼴랑 a하고 t 문자 두 개 있어요. 그때 a가 누군지만 구해주세요. 연립방식 푸세요. 어이구야. at제곱의 값이 4분의 1?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4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 오른쪽 이항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을 이항했더니 4분의 15 t제곱은 4분의 15 t제곱한테 4분의 15를 대입했더니 a는 15분의 1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스텝 3입니다. 스텝 3에서는 최고창의 개수의 값이 1인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헐, 그럼 미수의 값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긴데? 함수 fx의 정체가 최고창 개수의 값은 1이에요. 2차 개수 몰라요. 1차 개수 몰라요. 빵 대입에서 빵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은 없습니다. 문자는 A, B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A라고 놓으면 안 되겠다. 문제 A가 있네? 그래서 B, C라고 하자. 문제가 A를 가지고 있으니까 B, C라고 했고요. A를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이 빵입니다. 그럼 수렴하려면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분자도 A를 집어넣었을 때 분자도 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A-1이 빵입니다. FA는 1입니다. 그러면 FA가 1이라고 한다면 1 대신에 FA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FA는 누군데? 이게 순간변이고 이걸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제. 이럴 때 fx 위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입니다. 그때 f한테 1, 2번 값을 구하세요. 접선의 y절편 구하라고? 우리 이거 1인 거 아는 거 아니야? 접점이 누구라고? 접점은 a, 1이네. f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누군데? 그러네. a에서 미분해서 a 대방계 3이니까. 그럼 접선 구할 수 있는 거네. 접선의 값이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근데 이거 y절편? 누구 대입하라고? 0,4 대입, 0 대입하면 4 나온다고? 그래서 왼쪽은 3, 오른쪽은 마이너스 3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1, f를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3, 그럼 b, c 값 구할 수 있겠다.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c 미분해서 3 대입을 하고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을 하고 3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3 마이너스 2b 플러스 c입니다. 연립하세요. 두 식을 더하겠습니다. b의 값은 마이너스 2 b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c의 값은 마이너스 3가? 근데 다 구했습니다. 이제 fx가 누군지 정확하게 합니다. x의 세제곱, b의 값은 마이너스 2, c의 값은 마이너스 4. 여기다가 1만 대입하세요. 쉬운데?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쉬웠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갔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로 갑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얘도 미수가 지금 두 개인 상태입니다. 근데 실수 t의 값에 대해서 fx 위는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p점인데
원점에서 P점까지 거리를 GT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fx와 gt는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f한테 1 대입하면 2 나와요. f한테 1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a하고 b를 더한 녀석의 값은 1입니다. 두 번째, gt의 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요 조건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인가 본데? 난 gt도 누군지 모르는데? gt의 값 y절편이라네. 아니다. 원점에서 p점까지 거리가 지금 gt였구나. 일단 y절편인 p점을 구해야 되겠네? p점에서 원점까지 길이의 값을 구해서 d값 식을 써야 되고, 그럼 먼저 y절편을 구하려면 접선이 먼저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접선 구하겠습니다. t, ft가 접점이라며? 접점 좌표는 t, ft가 접점입니다. 기울기는 누구야? 미분의 t 대입한 거? 그러니까 뭐냐고. 이제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빼고 있습니다. 기울기 쓰고 있습니다.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접선을 구했는데 접선의 y절편을 구하세요. x한테 0을 대입하세요. 그때 y가 누구인가요? y절편 구하세요. 그때 y의 값은 이항해주면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bt, 오른쪽에 마이너스 t를 곱했더니 bt 지워지네? 그때 y절편의 값이 x한테 0 대입했더니 t세제곱 a-3t제곱 마이너스 2t인가? 요게 y절편이네. 이 녀석과 원점의 거리를 구하세요. x좌표는 빵으로 똑같아요. y좌표만 달라요. 둘 다 y축에 있는 점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y좌표만 서로 빼준 게 거리인가? 그런데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그걸 모르네.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면 이거 두 개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면 gt의 값은 절대값 t세제곱 플러스 a-3t의 제곱 마이너스 2t가 요게 gt네. 원점하고 p점 사이 거리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산수네. 다만 숫자가 아니라 문자인 것 뿐이고. 그런데 어떻게 구해 이거를? 무엇을 이용해서 구해? 3을 갖다 대입하는 거는 보니까 여기다 3 대입하는 거 보니까 A가 누군지 알아야 여기서 A가 누군지 알아야지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 A, B를 알아야지 3 대입할 거 아니야? 무엇을 이용해서 A를 구하지? 무엇을 이용해서 A를 구하지?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며.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어떨 때 미분이 가능할까? 자, 불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런데 이거는 안에 있는 게 3차함수네. 3차함수를 접어올리면 무조건 연속이야. 어떤 의미의 3차함수가 있는데 3차함수의 값을 여기 x축에서 접어올리면은 그림은 연속이야. 불연속일 때가 없어. 불연속인 녀석이 미분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불연속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뾰족한 점은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뾰족한 점이 생기면 미분이 불가능해. 야, 접어올렸는데 어떻게 뾰족한 점이 안 생길 수가 있지? 지금 미분이 가능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접어올리는 그림, 절대값 씌워서 접어올리는 그림이
뾰족한 점이 안 생기게끔 접올리라는 얘기네. 그게 가능할까? 3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들이 있거든. 어, 여기서 접올리면 뾰족한 점이 생겨 안 생겨? 아, 이 점에서 뾰족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접올리면 뾰족한 점이 안 생기나? 근데 여기서 뾰족한 점이 생겨버리네? 이건 뾰족한 점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접올리면 무조건 뾰족한 점이 생겨. 그럼 이 절대값 속에 있는 함수는 이건 아니란 얘기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뾰족한 점이 안 생기나? 접올리게 되면 뾰족한 점이 안 생길 수가 없네. 어디서 접올리든지 간에 뾰족한 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입니다. 이야, 여기서 접올리면 뾰족한 점이 안 생길 것 같은데? 포물선처럼 생길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거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거 맞아?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기려면 무엇을 만족하면 이렇게 생길까요? 이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그림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아까 x의 제곱, x의 세제곱, x의 제곱, x의 4제곱, 4승, 6승, 8승 이 모든 것들은 다 포물선처럼 생겼다고? x의 3승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x의 3승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야,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뭐가 될까? x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며. x축이 여기 있어야지 접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며.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된 건 또 안 돼.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 접올렸을 때 뾰족해질 거 아니야. 무조건 여기는 점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변곡점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위로 블록이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그 점 있잖아. 변곡점에서 무조건 x축 위에 있어야 돼. 좌우로만 움직여야 돼. 즉 좌우로만 움직이면은 그래프의 식이 이런 꼴일 거야. 이래야지만 접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해. 이런 거 맞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지금 산수가 하나 틀렸으면 좋겠다. 산수 하나 틀린 거 있다. 여기 2t하고 마이너스 t 있죠? 두 개 곱하면 제곱인데 제곱을 안 썼나요? 어디? 아, 이거 세제곱이야? 헐. 그러면 이거 틀린 식이네?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썼어야 되는구나. 그럼 식이 달라지겠네. 빵에서 이걸 빼자, 빵에서. 빵에서 빼서 절대값 씌우면 보호 바꾸지. 나 빵에서 위에 거 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이 되려면은 이런 녀석의 값은 정기하게 되면 마지막에 상수항이 없을 수 없지. 이건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다는 말은 알파의 값은 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방법은 오로지 이 녀석의 값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2t의 세제곱인 그림이 됐을 때만 접올린 녀석의 값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너 지워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는 빵이야. a가 빵이면 b의 값은 이제 함수 fx가 누군지 알아. fx의 값은
x의 세제곱. a가 빡이니까 b는 1이니까. 이거라고 여기다 3을 대입하세요. 27 더하기 3. 이해는 된 거 맞죠? 자, 18번은 같습니다. 18번은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정의가 된 함수가 있습니다.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만 정의했다고? 그림도 0부터 2까지만 그려놨네? 함수는 3차 함수입니다. a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다고 합니다. 최고차계수 a의 값 2분의 1보다 큽니다. 원래는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2에서 접하면서 다시 올라가나 보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2가 중근인가 보네? 빵의 값은 그냥 하나의 근인 거고. 근데 0부터 2까지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곡선하고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원점도 y는 x랑 교점이지만 a점도 y는 x하고의 교점입니다. P점하고 원점 P점이 원점으로부터 A점까지 곡선 위를 움직입니다. P점은 지금 이 곡선 3차 함수 위를 움직이는 게 0부터 A까지 움직이는 게 P점인가 봐? 그럼 P라는 점의 좌표가 0부터 A까지 원점에서 A까지 움직인다고 하니까 나는 P점 좌표를 문자로 적고 풀어야 되는 것 같아. P점을 문자로 적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P점의 좌표는 2분의 1이라고 하네. 삼각형의 넓이는 언제 최대가 되는데? 밑변값은 고정된 거 아니야? 여기 밑변값은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P라는 점의 좌표만 매번 달라지는 거 아니야? P점이 어디 있어야지 넓이는 최대일까? P점은 어디 있어야지 넓이가 최대일까? 요게 지금 y는 x라는 선인데 이 선의 기울기는 1이야?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선의 접점 좌표에서 그때 높이의 값이 최대인 거 아니야? 다른 데도 높이의 값은 짧으니까 안 되잖아. 높이가 최대야지 넓이가 최대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선의 접점이 2분의 1인 것 같은데?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접하는 점의 좌표가 P점 좌표가 2분의 1이고 그 말은 요거의 기울기 값 1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뭘 알고 있어? x가 2분의 1인 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1이란 얘기네. 그럼 문자의 값은 a 하나밖에 없지 않았어? 나 그 a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했습니다. 앞에는 x를 미분했습니다. 이제 뒤에 거 미분하려고. ax는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x-의 제곱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으로 나가고 x-2가 될 건데 괄호 속에 있는 걸 미분한 게 누구야? 속미분? 1. 1은 곱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세요. 2분의 1 대입하세요. 2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했더니 4분의 9.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몇이야? 느낌 싸하지 왜? 1 대입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나 왜 갑자기 1 대입하고 있냐 멍청하게. 2분의 1 대입해놓고서. 머릿속에서 요게 1이어가지고 1 대입했다 멍청하게. 나 지금 2분의 1 대입해야 돼? 2분의 1 대입했더니 앞에 건 a, 2분의 1 대입했더니 괄호 속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그럼 빼주면은 4분의 3a? 그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3분의 4입니다. 생각보다 쉽네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면 스텝 2, 스텝 3 다 풀어야 된 것 같아요. 쉬었다 하겠습니다.